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준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흉터 치료 중에 여드름 흉터를 이제 막 치료하시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컨텐츠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흉터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를 막상 처음 딱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이제 공부를 해보자니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도 너무 많고, 레이저도 이름마다 달라서 또 뭐 병원마다 또 달라서 뭔지 모르겠고, 또 레이저도 있는데 뭐 주베로, 뭐 리쥬란, 뭐 이런 것들 너무 다양하고 생소한 이름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고민만 하시다가 오히려 또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또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아서 다소 이제 좀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하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럴 경우 좀 너무 어렵다 싶으실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모든 내용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천천히 이제 두고두고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 전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여드름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이 나고 이제 생긴 흉터를 말하는데, 대부분 페인 흉터를 동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색소 침착, 그러니까 뭐 좀 갈색이나, 그다음 여드름 자국 붉은색, 그 다음 이제 피부 결이나 모공 확장 등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먼저 순서가 있는데, 페인 흉터를 치료하고 그 이후에 색소와 질감을 좀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여드름 페인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드름 페인 흉터의 치료의 핵심은 우선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는 페인 흉터의 흉터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인 흉터 아래에 있는 단단한 섬유 조직과 섬유 밴드, 그 다음 비정상적인 콜라겐 배열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옆의 벽과 아래를 끊어줘야 된다. 이게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 셋째는 이 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 아래 유착이 끊어진 공간에 새로운 정상적인 세포들이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점점 높이가 올라오면서 페인 흉터의 높이가 맞춰졌을 때 표면을 정리해서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정돈되게 보이게 하는 요 네 가지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미 헌 아파트를 부시고 이제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미 망가져버린 아파트를 잘 부셔서 새롭고 이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치료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였던 잘 부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 이해를 잘 다듬어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흉터 주변의 흉터벽과 흉터 아래쪽의 유착을 잘 끊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 단계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잘 진행해도 흉터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흉터 치료의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셔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점점 진행하고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좀 반복 재생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다음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다음 스텝은 이제 여드름 흉터의 모양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긴 흉터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흉터 모양이 존재하고, 저의 경우에도 치료 시에는 많이들 아시는 이제 세 가지 분류, 박스카 형태, 롤링선 형태, 아이스픽 흉터, 이 세 가지로만 나누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치료 계획을 짜게 되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뭐 그냥 시술을 어떤 걸 받을지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모양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실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카,
롤링성, 아이스픽 이 세 가지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인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박스카 형태의 여드름 흉터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롤링성 흉터, 아이스픽 흉터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선 여드름 흉터 중 박스카 흉터인데, 이론상으로는 박스카 흉터는 직경이 2mm 이상이면서 위아래 형태의 변화가 없거나 아래가 조금 넓은 형태로 이미지와 같이 박스로 좀 이렇게 찍혀 있는 듯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흉터예요. 박스카 흉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랑 같이 흉터 벽이 매우 단단하고 흉터 아래 조직에 유착이 많고 단단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박스카 흉터를 치료할 때에는 흉터 벽과 흉터 아래 조직을 충분하게 부셔주고 자극을 줘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카 흉터의 경우는 치료 방법으로는 비박픽성 프락셔널 레이저와 미라젯이나 큐어젯을 병행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새살침 치료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살침은 서브시전 방식처럼 넓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흉터 하나하나 흉터 벽을 허물면서 아래측 유착까지 제거해주는 시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 흉터의 흉터벽과 흉터 아래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우선 비박피성 프락스넬 레이저의 열자극을 통해서 흉터 아래 조직의 유착을 제거하는 거고, 미라젯이나 큐어젯을 병행하여 이 흉터 주변의 흉터벽을 제거하는 방식, 이게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새살침의 경우는 침이 들어가서 흉터벽을 허물고 아래 조직까지 바로 들어가서 흉터 아래 유착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이 아닌 방법으로 박스카 형태의 흉터벽과 아래 유착을 제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의 경우에도 단점들은 좀 존재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와 미라젯, 큐어젯이 동시에 들어가는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단일 시술로는 사실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장비 효과가 조금 커서 아이콘 XD라든가 프락셀 프로 등의 어뷸 글라스 장비 중 외산 쪽 장비나 아니면 피코A급의 DOE를 쓸 수 있는 피코 외산 장비가 아니면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시술은 시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또 효과의 차이가 좀 많고요. 그 다음 또 젯을 만드는 그 장비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젯을 만드는 성능 차이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새살침 경우에는 이제 단독 시술로도 충분히 흉터벽과 아래 유착 조직을 잘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새살침 같은 경우에도 또한 시술자의 테크닉에 의해서 시술 효과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벽이 너무 단단해서 미의 시술료도 흉터벽을 허물 수 없는 흉터들이 정말 간혹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벽을 숄더링하는, 좀 깎아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흉터는 좀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치료할 필요가 없는 흉터를 만약 숄더링 치료를 통해서 시술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흉터가 더 넓어져 보이기만 하므로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 간혹가다 좀 필요한 흉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벽과 흉터 아래의 유착을 제거했으니 그 다음 단계인 새로운 이제 콜라겐 및 세포들이 잘 만들어질수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시술들은 이제 시술이라기보다는 재생 물질들에 좀 가까워요. 이제 바로 본인의 혈액으로도 재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쥬란이나 주베르과 같은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그 다음 이제 또 재생 약침과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흉터벽과 아래 유착을 끊어진 공간에 이런 재생 물질들이 들어가서 재생을 막 반짝반짝하게 도와줘야 흉터가 조금 더 빨리 개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와 미라젯 큐어젯을 시술하신다면 미라젯 큐어젯을 할 때 주베lum이나 다른 스킨 부스터를 좀 병행해 주셔야 흉터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살침의 경우에는 새살침을 통해 흉터벽과 아래 유착을 끄는과 동시에 그 공간에 가장 좋은 물질인 자가혈액이 차서 재생을 도와주는데, 하지만 이제 염증이 많은 분들이나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혈액뿐만 아니라 재생 약침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흡수시켜서 재생을 좀 도와줘야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이 재생 과정을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고주파 롤러침의 열 자극을 좀 병행하면 재생을 좀 도와주고
염증 제어의 역할도 좀 할 수 있어서 얼굴에 염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저도 이제 고주파 롤러침을 병행해서 염증 제어와 동시에 피부 재생을 유도하기도 해요. 이런 장비들로 유명한 장비들로는 이제 뭐 오프스라든가 아니면 레가토 등의 장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비들도 단일적으로 그냥 뭐 흉터 위에 쓴다라고 했을 때 흉터가 좋아지진 않고 아까 첫 번째 단계 먼저 부시는 단계를 하고 재생의 단계에서 조금 같이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드름 페인 흉터는 점점 채살이 차면서 높이감을 회복할 거예요. 한 번의 시술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술들이 좀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높이감이 점점 맞춰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높이감이 지금 90% 이상 맞춰졌을 때는 박스카 형태의 흉터에서는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터 테두리를 없애고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표면을 좀 정리해야 되는 좀 단계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주로 CO2 레이저나 어뷸야그 레이저를 뭐 프락셔널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살짝 강한 필링 젤을 좀 사용해서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과정은 많이 하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흉터 테두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흉터에 선이 좀 많이 보여서 표면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졌을 경우는 1, 2회 정도로 마무리해야지 피부 손상이 좀 적고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을 거쳐야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좀 잘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새살침만으로 모든 흉터를 다 치료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새살침으로 뭐 대부분의 흉터가 치료가 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물이 조금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도입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카 형태는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과정마다 본인에게 필요한 시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마지막에 또 이제 저희가 표로 해서 효과나 단점, 장점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조금 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편에서 알아본 여드름 흉터 중 박스카 형태를 치료하는 방법에 이어서 롤링성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롤링성 흉터는 조금 이제 울렁울렁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롤링성 흉터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2mm 이상의 흉터에서 밑부분이 조금 좁은 형태를 말하기는 해요. 이런 롤링성 흉터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딱 있다기보다는 여러 흉터가 모여서 울렁울렁하게 보이는 형태를 말하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울렁울렁하게 피부가 보이며 페인 부분은 울렁하게 패여 있고 오히려 그 옆부분은 좀 피부가 뭉쳐져 있는 형태로 좀 보이실 거예요. 처음부터 롤링성 흉터로 생기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박피성 레이저나 박피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롤링성 흉터로 좀 바뀐 경우들도 좀 왕왕 존재해요. 이런 흉터의 경우는 박스카 흉터와는 다르게 흉터벽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롤링성 흉터를 치료할 때의 포인트는 우선 흉터벽보다는 흉터 바닥면의 비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을 강하게 좀 제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흉터의 크기가 대부분 좀 크기 때문에 새살을 만들도록 충분한 양의 재생물질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페인 부분 옆에 있는 뭉쳐진 부분의 피부를 조금 풀어줘야 마지막에 피부가 훨씬 좀 매끄러워져 보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흉터를 채우기 위해 흉터벽보다는 흉터 아래 유착을 강하게 끊어주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재생물질이 들어가서 페인 부분을 올려주게끔 도와주는 게 2단계. 그 다음에 페인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흉터 옆 뭉친 피부를 풀어주는 게 3단계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걸쳐야 롤링성 흉터가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별에 대해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얘기 드린 1단계에 해당하는 시술은 이제 피코프락셀, 새살침, 서브시전 등이 있어요. 롤링성 흉터는 흉터벽을 제거하는 시술보다는 흉터 아래쪽의 유착을 끊어주는 시술이 필요한 흉터의 모양이라서 흉터 아래에 LIOB를 만들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을 제거하는 피코프락셀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흉터 아래에 침이나 니들이 들어가서 유착 조직을 끊어주는 새살침 또는 서브시전이 필요한 형태의 흉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울렁울렁한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크기가 또 큰 경우가 많아서 흉터 아래 유착을 조금 일반적인 다른 흉터 모양보다는 좀 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에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할 경우는 강도를 조금 강하게 써야 될 경우가 많고, 아니면 스태킹을 여러 번 해서 조금 많이 자극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새살침도 롤링성 흉터에 시술을 할 경우는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침으로 또 강한 자극을 통하여 유착을 좀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서브시전 같은 경우는 서브시전의 특성상 무조건 굵은 니드로 거의 강하게 박리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흉터 모양에는 흉터벽을 자극할 수가 없어서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롤링성 흉터의 경우에는 효과가 꽤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살침과 서브시전에 만약에 좀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흉터 아래 유착을 끊음과 동시에 재생 물질이 좀 들어가줘야 패인 여드름 흉터의 새살이 차오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위에서 말한 2단계 순서인 재생 물질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 물질로는 리쥬란, 주베룩 등의 스킨 부스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재생 약침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재생 물질인 혈액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 재생 물질을 많이 넣어서 볼륨 이펙트를 좀 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점도가 있는 재생 물질을 넣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생 물질이 좀 넓게 퍼져서 차 있어야 새살이 좀 잘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는 주로 주베룩보다는 롤링성 흉터에는 주베룩 볼륨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리쥬란을 사용할 경우에는 흉터마다 우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용량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또한 새살침을 할 경우에도 시술 시 공간을 많이 박리해서 혈액을 조금 더 많이 차게 만드는 시술 기법이 좀 필요하고요. 혹시나 이게 조금 힘든 경우나 아니면 유착이 좀 강한 경우라면 재생 약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1, 2단계를 좀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서 새살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면 이제 흉터 옆부분에 뭉쳐진 피부 조직을 좀 풀어줘야지 전체적으로 흉터가 좀 더 스무스해져 보이는데요. 2단계가 이제 3단계며, 3단계에 이제 조금 효과적인 시술들로는 고주파 침이라고 불리는 RF 니들들이나 아니면 오프스 레가토 등의 고주파 롤러 침, 아니면 비바피성 레이저인 어뷸 글라스 레이저 등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피부 조직에 뭉침이 많은 편이 아니고 깊지 않다면 오프스나 레가토 같은 고주파 롤러로도 충분히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나, 만약에 피부 조직의 뭉침이 많이 좀 단단하거나 깊이까지의 뭉쳐짐이 있다면은 RF 니들을 좀 깊게 사용하거나 어뷸 글라스 레이저를 사용해야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링성 흉터에서는 바피성 레이저는 오히려 이제 피부만 좀 예민하게 만들고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전부 거쳐야 롤링성 흉터를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드럽게 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 중에 롤링성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영상 끝에 정리된 표를 한번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시술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여드름 흉터 중에 치료가 조금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모공성 흉터, 즉 아이스픽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마지막 회차인 아이스픽 흉터 치료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알아볼 아이스픽 흉터라는 거는
직경이 2mm 이하의 크기로 송곳 모양으로 좀 뾰족하게 패인 듯한 흉터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모공을 좀 포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와 같이 아래쪽은 모공이 있고 그 윗부분에 흉터가 생겨서 패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여드름 흉터를 보고 치료한 경험상 흉터에 테두리가 단단한 아이스픽 흉터가 있고 또 단단하지 않은 아이스픽 흉터가 존재하는데 이 사진과 같이 이런 형태들의 테두리가 있는 형태, 테두리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스픽 흉터는 테두리의 유무, 그 다음 모공의 유무로 인해 치료의 난이도가 좀 바뀌는데요.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상에 무너진 흉터 부위에 살을 채우고 벌어진 모공도 줄여줘야 되고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까지 좀 풀어줘야 흉터가 없어지게 치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흉터 상단의 패인 부분에 살을 채우기 위해 흉터 벽을 좀 허물어 줘야 되고 재생 물질로 이제 새살이 차게 만들어 줘야 되며 또 모공도 줄이고 만약에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도 좀 풀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지 그래서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터 상단의 패인 부분에 살을 채우기 위해서는 흉터 벽을 우선 좀 허물어 줘야 돼요. 이제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롤링성 흉터나 박스카 형태의 흉터처럼 흉터 하단부의 유착을 강하게 풀어줄 필요는 없고요. 흉터 벽만 살짝 허물어주는 좀 필요가 필요한데 이런 치료의 경우는 이제 피코프락셀, 그다음 고주파침, 새살침, 도트 필링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피코프락셀의 경우는 흉터 부분에 LIOB를 만들어서 흉터 벽을 허물어주는 방식이며 단독으로 사용 시에는 효과를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베록과 같은 재생 물질이 같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식은 표면에 더 주입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침의 경우는 RF 니들이라고도 불리는 치료법인데 침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쏴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장비로는 이제 포텐자, 버추, 시크릿, 인트라셀 등이 있고요. 고주파 침의 경우는 이제 침으로 아이스픽 흉터의 벽을 허문과 동시에 열 자극을 줘서 모공도 좀 축소할 수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너무 강하게 시술할 경우에는 오히려 팁 자국이 남긴다든가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살침의 경우는 침으로 아이스픽 흉터의 벽을 물리적으로 좀 허물고 그 공간에 혈액을 채워 새살이 생성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혈액이 찰 공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새살침만으로는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서 재생약침과 병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며 단점으로는 이제 굵은 침을 사용하거나 치료자가 이제 능숙하게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트 필링의 경우는 TCA라는 강력한 산을 흉터 부위에 떨어뜨려서 흉터 자체에 아이스픽을 녹여서 다시 재생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넓은 흉터인 롤링성이나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도트 필링을 치료하기 좀 많이 힘들고 좁은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에는 좀 적합한 형태인데 잘 치료될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지만 오히려 이제 흉터를 좀 크게 만들거나 오히려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감이 달라지는 등의 다른 형태의 흉터로 만들 가능성이 좀 많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는 치료법이고요. 아이스픽 흉터에 이제 어느 정도 새살이 찼을 경우 이제 위에 같은 시술들을 해서 새살이 채워지더라도 벌어진 모공이 줄어들지 않으면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공도 좀 줄여주는 시술이 필요해요. 모공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따로 다음 편에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픽 흉터 중에 이제 테두리가 좀 단단한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흉터가 좀 매끄럽게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고주파 침도 있고요. 아니면 고주파 롤러, 그 다음에 어뷸 글라스 레이저 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듯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들과 다양한 치료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약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치료를 할 때 그다음 어떤 걸 병행해야 될지 좀 보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 치료의 경우는 만약 환자분께서 피코프락셀을 통해 치료하시길 원한다면
피코포락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침과 동시에 시술하면서 주베룩 같은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같이 주입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채살침으로 치료하기 원한다면 채살침과 재생 약침을 동시에 시술받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스픽 흉터의 테두리가 좀 강하다면 고주파 롤러나 어뷸글라스 레이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 이제 모공이나 피부결을 치료해서 피부의 결과 모공을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면 아이스픽 흉터도 많은 과정이 있고 어렵긴 하지만 안 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한 흉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스픽 흉터와 모공을 같이 치료하여 완전히 회복시킨 케이스에 대해 링크는 좀 달아두었고요. 이렇게 여드름 흉터의 모양별 치료법에 대해 총 3편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고, 다른 부분들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방대한 양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영상으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